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 대다수 학교의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 24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화훼 소비 촉진과 농가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농협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간의 꽃 소비 촉진 운동이 확산되면서 화훼 농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민관 합동 꽃 소비 촉진 운동이 전개돼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화훼 소비 확대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끕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졸업식의 취소와 축소로 꽃다발 판매가 급감하자 농식품부와 소속 산하기관, 농협 등이 사무실의 꽃을 생활화하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통해 3월까지 270만 송이의 꽃을 집중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편의점을 활용해 작은 꽃다발 11,000여 개,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 개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꽃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늘려달라는 소비자의 의견을 감안한 겁니다. 또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화훼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판촉전을 집중적으로 벌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앱의 기프티콘 등으로 꽃 상품을 판매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창과 꽃 판매 온라인몰을 연계하는 등 꽃 소비 활성화를 온라인에서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화훼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화훼 유통 개선 자금 가운데 도매시장 출하 선도금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에는 심사를 통해 농업 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농협도 화훼 농가 지원에 전사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의 화훼 농협을 대상으로 무이자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은행 등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범농협 고객에게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또 사무실 내 화훼 장식 비치와 꽃소비 생활화 운동 추진 등으로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꽃 나눠주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기 때문에 꽃 소비가 과거보다 아주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협에서는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런 꽃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직원들에게 장미 2,200송이와 시클라멘 화분 300개를 나눠주며 꽃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화훼농가 화이팅! 12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농협의 꽃 소비 촉진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농특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연이어 퇴원하면서 정부의 방역과 보건 정책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과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세워 사흘간 300억 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정책 금융 부문에서는 대출이나 보증 만기 연장 등이 지원됐고 시중은행과 카드사도 원금 상환 유예,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금융 애로 해소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조 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됩니다. 각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특별자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지자체는 구내식당의 휴무를 늘리는 대신 주변 음식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도내 시군들과 협력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 동참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의 연쇄 폭락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생산자 단체와 농민 단체들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더 이상의 가격 폭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겨울 대파값의 끝없는 하락세가 이어지며 주산지 전라남도는 결국 359헥타르만큼을 산지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어김없이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와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 전국 배추 생산자 협회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왜 또다시 작물을 갈아엎어야만 하냐며 정부는 당장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간다. 그 돈을 들여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농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농민들에게 특히나 잔인한 한 해였습니다. 품목을 불문하고 줄줄이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랭지 배추와 무, 그리고 늦겨울에 대파가 무너진 데 이어 봄철 양파와 마늘 등 거의 모든 채소들이 평년 대비 가격 반토막의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연초 폭락 조짐이 있었을 때부터 농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뒤늦은 산지 폐기와 소비 촉진 운동은 대폭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늦장 대응은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농업계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에 와서 문제가 됐을 때 처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서 출하하기 전에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가졌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한편 정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회에서 올해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화조사에 의존했던 농업 관측을 실측 조사로 전환하고 양파와 마늘 의무 자조금을 조성해 농민 스스로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한다는 게 중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뼈아팠던 농산물 가격 폭락을 올해는 막을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과수계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화상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제법을 찾아냈다고 해서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일나무들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봄이면 창궐하는 과수화상병에 걸린 나무들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발생 첫 해인 2015년 42.9헥타르에서 지난해 323헥타르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 농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2015년 87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32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새 적용약제를 비롯해 방제 시기와 횟수를 제시하는 새로운 예방체계를 내놨습니다. 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인 만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제법을 연구해 정립한 겁니다. 그거를 실천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이제 퍼지는 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대학 교수들이 뭐 연구도 하고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런 검토들을 쭉 해오면서 이제 체계화를 좀 만드는 거죠. 먼저 신규 예방약제로는 동제화합물이 추가됐습니다. 동제화합물은 구리 성분을 함유한 약제를 말합니다. 세균 감염이 주로 꽃을 통해 이뤄지는 탓에 개화기 전부터 동제화합물을 이용한 소독에 나서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약재 방제 시기는 과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배나무는 꽃피기 직전인 4월 초에 방제하고 사과나무는 싹 트는 시기에 1차 방제를 한 뒤 개화기에 2, 3차 방제를 해야 합니다.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균을 예방하는 효과가 이제 좋아서 화상병에 예방할 수 있는 약재를 이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피는 시기가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방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은 3회 이상 집중 방제 작업을 해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향후 화상병 감염 여부를 잠복기 단계부터 알아낼 수 있는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농작물 생육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농가. 이곳에서는 천사의 눈물로 불리는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 파파야를 재배합니다.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중부 지역 서해안까지 올라온 겁니다. 맨 처음에는 화훼 농사를 짓다가 환경을 바꾸고 싶어갖고 이런 열대 작물을 시작을 했는데 2, 3년 고생하다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농가는 10여 년간 관엽류를 생산하다가 4년 전부터 파파야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해 연간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방약초로도 유명한 경남 산청. 이 지역에서는 최근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산청의 한 농가에서는 국산 바나나 송키밥을 재배해 수입 바나나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격이 수입산보다 2배나 비싸지만 완숙 바나나로 출하돼 당도가 수입품보다 2에서 5브릭스나 높습니다. 또 무농약 안심 바나나라는 장점 때문에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대작물은 과거 관상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 소비로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6대 과일들이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비가 줄면서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이제 선호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보다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소비자는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아열대 과수는 망고와 파파야, 패션프루트 등 8종이고 117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아열대 채소는 오크라와 공심채 등 12종에 198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급부상하면서 농진청은 재배 작형과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아열대 작물 음식과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통합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내 10개 군 지역에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국가 대중교통 환승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와 향후 시스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합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시스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11월엔 시스템 구축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는 실시간으로 농어촌 버스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도 동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농안기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청정지역인 완주군 등 3개 시군 7개 마을의 도유림 7.9헥타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해당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유림 사용을 허가받은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유림 내 2,100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수액 약 4만 5천 리터를 채취해 농가당 평균 5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서울시의 2020년 논-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공모에서 담양군과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논-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공모 사업은 학교급식 가공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담양군과 강진군은 오는 3월 학교 개학과 동시에 서울 19개 자치구 130개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생산 가공식품 26개 품목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청년 농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농가 경영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농가 경영 컨설팅에는 장목별 전문가 67명과 농촌 관광, 전자상거래 등 총 9개 분야 75명의 강소농 민간 전문위원이 투입됩니다. 컨설팅 희망자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청년 농민을 위한 집중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면역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인데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선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일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비타민C의 보고로 알려진 풋고추의 효능에 대해 권소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이 풋고추 2개만 먹으면 성인의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이 충족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풋고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꼭 필요한 비타민C의 보고. 오늘은 풋고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보기부터 싱싱해 보이는 풋고추. 한 입 베어 물면 아삭아삭 씹히며 고추 특유의 매콤한 향이 입안 가득 번지는데요. 풋고추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녹광고추,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매운맛이 강한 청양고추, 크기가 작고 표면이 쭈글쭈글하며 눈에 좋은 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꽈리고추, 크기가 크고 매운맛이 적으며 수분이 많은 오이고추 등이 있습니다. 청양고추는요, 그 된장에다 나중에 그걸 좀 썰어서 넣고 먹으면 아주 맛이 칼칼하고 좋고요. 그다음에 까리고추는 저희가 멸치하고 같이 넣어서 볶아 먹어요. 아삭이 고추나 풋고추 같은 거는 된장에 이렇게 먹으면은 입맛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봄에 먹기도 좋죠. 풋고추의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44mg, 일반 귤의 1.5배, 사과의 30배 수준입니다. 흔히 비타민C는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풋고추 속 비타민C는 또 다른 성분인 캡사이신으로 인해 쉽게 산화되지 않아 손실량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암의 생성, 진행, 전이 모든 단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특히 고추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고추씨의 지방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풋고추는 알싸한 맛으로 단맛이 없을 때 찍어 먹기 좋은데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권장량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하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풋고추의 짙은 녹색 색깔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작용을 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를 해줘서 피부의 손상을 막아줘서 면역 증진 작용도 해주고요.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 영양소를 고루 함유한 풋고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풋고추를 생으로 먹을 때 된장을 함께 먹으면 풋고추에 부족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풋고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력이 높아지므로 볶음 요리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풋고추를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는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풋고추와 멸치를 같이 먹으면 멸치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풋고추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도와 피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하는데요. 멸치와 풋고추로 건강한 밥 반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풋고추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해 굵게 다집니다. 중간불로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둘러 다진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여기에 잡멸치와 다져놓은 고추를 넣어 2분간 볶습니다. 물과 조선간장, 멸치 액젓, 맛술,
매실청을 넣고 뚜껑을 닫아 약한 불로 줄여 10에서 15분간 졸이면 맛있는 잡멸치 풋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 풋고추는 그 쓰임새가 다채로워서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채소인데요. 영양까지 풍부하니 면역력이 중요한 겨울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고추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